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다트마스터 원어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트 영상을 통해서 다트의 역사와 유래, 그리고 다트의 그립법, 다트에서의 예절, 그리고 다트를 즐길 수 있는 여러가지 게임 방법들, 카운터 게임부터 해가지고 공일 게임, 크리켓 게임에 대해서 알아봤죠. 지난 시간, 첫 시간은 다트의 전반적인 것을 아는 개관 시간이었다면 이번 두 번째 시간은 다트를 실제로 던지는 방법, 그립법부터 해서 스탠스, 그리고 거리, 그리고 던지기 메커니즘, 에이밍부터 해서 테이크백, 릴리즈, 팔로우 스루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신체 접촉이 아무래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많은 학교에서 다트를 선정해서 수업으로 넣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다트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신체 접촉이 없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다 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다트의 동작을 항상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 운동 기능이 낮은 학생이라도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한 번의 던지기를 통해서 경기가 역전이 될 수 있죠. 그 마지막 던지는 사람은 그 고도의 긴장감과 내 실수로 우리 팀이 질 수 있다는 부담감을 이겨내기 위한 정신 승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집중력 향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트의 구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트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잘 안 보이죠? 예, 이렇게 생겼는데요. 각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제일 끝에 부분을 팁, 가운데를 배럴, 이 목 부분을 샤프트, 그리고 이 날개 부분을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핀에 직접적으로 꽂히는 부분을 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잡는 부분이죠. 잡는 부분을 배럴이라고 하고요. 이 날개와 배럴을 연결해주는 곳을 샤프트, 그리고 이 끝 날개 부분을 플레이트라고 부릅니다. 다트 생김새를 보면은 화살 모양을 하고 있죠. 실제로 다트는 영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전쟁이 끝나고 남은 화살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남은 화살을 활용해서 실제로 손으로 던질 수 있는 화살을 만들어서 관역을 맞추는 게임에서 유래된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밸런스가 잡힌 그립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하트를 보내볼까요? 하트를 보내서 이 두 번째 검지손가락 위에 다트의 무게중심을 잡아서 올려줍니다. 무게중심을 잡아야지 다트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겠죠? 너무 앞쪽을 잡았다면 다트가 이렇게 떨어질 거고요. 너무 뒤쪽을 잡았다면 다트가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정확히 무게중심을 잡아줍니다. 무게중심을 찾았다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잡고 세 번째 손가락으로 자연스럽게 받쳐드는 것이 다트의 그립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던지는 학생은 두 손가락으로 던져도 되고, 세 손가락이 편하면 세 손가락으로 던져도 되고, 네 손가락이 편하면 네 손가락으로 던져도 됩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자신에게 가장 맞는 다트 그립법을 찾아서 던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던지기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트 던지기에도 일정한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다트 스로우 과정에는 4개의 메커니즘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다트를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다트보드와 다트와 내 눈을 일직선으로 맞추는 에이밍 단계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의 시선의 라인상에 다트보드의 목표 지점, 에임이 목표라고 하죠. 에이밍 지점을 정확히 다트와 일치시키는 것. 내 눈과 다트와 에이밍 지점의 다트 표적을 일치시키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으로는 테이크백입니다. 에이밍을 한 상태에서 팔꿈치와 어깨는 고정을 시키고요. 팔만 당겨서 목표한 지점과 시선을 일치시킵니다. 이 두 번째 과정이 테이크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과정은 릴리즈입니다. 릴리즈는 당긴 팔을 원래 상태로 돌아가도록 놓아버리는 과정이고요. 팔을 앞으로 쭉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던져주면 됩니다. 팔을 앞으로 쭉 밀어주게 되면은 다트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다트 표적을 향해서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메커니즘은 팔로우 스루입니다. 다트를 던진 후에 손이 다트보드를 향해 쭉 펴지는 다트보드를 가리키는 모양을 하는 것인데요. 이때 팔과 손이 좌우로 흔들렸다면 다트 역시도 좌우로 흔들려서 처음에 목표했던 다트보드에 맞지 않게 됩니다. 이 4개의 과정이
딱딱딱딱 끊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이루어질 때 다트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가 일관성 있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트 점수 계산하기.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다트 점수 체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트 보드를 보시면은 점수 체계가 다른 표적 활동인 사격이나 양궁과는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건데요. 일반적으로 사격이나 양궁 같은 경우에는 한가운데 지점이 가장 높은 점수이고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획득 가능한 점수가 낮아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트는 중앙에서 멀어진다고 해서 점수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특정 영역에 따라서 획득 가능한 점수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한 발의 다트로 아무리 큰 점수 차이도 역전이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높은 점수 옆에는 낮은 점수가, 또 낮은 점수 옆에는 다시 높은 점수가, 다시 낮은 점수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 던진다면은 그 옆에 낮은 점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큰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는 특징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마지막으로 갈수록 굉장히 스릴 넘치고 긴장하게 되고 던지는 순간에 굉장히 집중해서 던져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번호 1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은 가장 바깥쪽에 이렇게 숫자가 쓰여 있죠? 이 숫자가 바로 해당 영역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리고 안에 2번을 보시면 색칠되지 않은 부분으로 이곳을 싱글 영역이라고 합니다. 바깥쪽에 쓰여 있는 숫자가 그대로 득점되는 영역이고요. 3번을 보시면 다트보드의 가장 바깥쪽에 색칠된 부분으로 해당 숫자에 곱하기 2에 해당되는 점수가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6점에 더블 구간을 맞췄다고 하면은 6에 더블이니까 곱하기 2에서 12점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은 아웃보드라고 해서 미스 구간입니다. 이 4번 영역에 맞춘다면은 득점이 인정되지 않고 0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은 가운데 색칠된 부분으로서 트리플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 영역은 해당 숫자에 곱하기 3, 즉 3배가 인정되는 득점 영역이고요. 다트보드에서 한 발에 던지기로 얻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이 20점 영역의 트리플 구간인 60점이 획득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가운데에 보시면 마치 눈처럼 작은 원과 큰 원이 있는 곳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을 불스 아이라고 합니다. 원래 다트에서는 이 바깥쪽 빨간색 부분이 25점, 안에 검은색 부분이 50점인데 전자다트에서는 이 두 부분을 모두 50점으로 인정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설명했던 것을 간단한 표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영역은 색칠되지 않은 부분으로 영역 점수에 곱하기 1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게 되고요. 더블 영역은 가장 바깥쪽에 색칠된 부분으로 해당 영역에 곱하기 2의 점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트리플 영역은 가운데 색칠된 부분으로 해당 영역에 곱하기 3의 득점이 인정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운데 부분은 레드 아이 또는 불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다트를 성공하게 된다면 50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다트의 점수 체계를 같이 알아봤는데요. 우리 친구들과 다트 게임을 할 때 점수 체계를 잘 알고 한다면 더 재미있게 다트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탠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트를 던질 때 어떤 자세로 서서 던지는지를 스탠스라고 하고요. 스탠스에는 이렇게 다트보드와 정면으로 마주보고 던지는 정면 자세, 그리고 측면으로 옆으로 서서 던지는 측면 자세, 그리고 정면 자세와 측면 자세의 중간으로 던지는 중간 자세가 있습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자세, 즉 내가 가장 던지기 편한 느낌의 스탠스를 찾아서 결정하면 됩니다. 다음은 스페이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라 하면은 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다트는 그렇게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 체육관에서 보드 간격을 두어서 학생들이
실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교실에서도 활용 가능합니다. 다트 보드와 지면과의 높이는 173cm가 되겠고요. 다트 보드와 사람 간의 거리는 약 2m 37cm가 되겠습니다. 자, 다트 예절 10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면서 10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경기에 참가할 때 단정한 복장을 하며 득점 기록자에게 예를 갖춘다. 두 번째는 상대 선수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트의 포인트라고 하면은 팁을 말하겠죠. 다트보드가 아닌 방향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다트는 다트보드가 아닌 방향으로 던져서는 안 된다. 다트가 화살을 변형해서 손으로 던지는 화살이라고 했죠. 원래 무기이기 때문에 사람을 겨냥해서 던지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트를 건네줄 때는 반드시 포인트 부분을 자신의 손 안에 넣은 상태로 건네준다. 포인트 부분은 팁 부분인데 팁 부분을 자신의 손으로 잡고 플라이트 부분으로 상대에게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다트보드에서 다트를 뽑을 때 천천히 돌려서 뽑는다. 일곱 번째, 다트를 던지는 손과 같은 쪽의 다리를 앞쪽으로 하여 스탠스를 한다. 아까 스탠스를 같이 알아봤는데 스탠스를 할 때 앞발에 전체 체중의 약 80% 정도를 놓고 던지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자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 다트를 언더스로잉 해서는 안 된다. 아홉 번째, 나이스, 굿, 샷 등과 같은 응원도 선수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3드로우라고 하면은 한 라운드죠. 한 사람이 3번 던지는 것이 완전히 끝난 후 응원하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다트를 던지고 있을 때 이리저리 이동하며 다트 던지는 선수의 시야에 있으면 안 된다.